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예, 평범해 보이는 근력이 별로 없는 한 젊은이가 헬스장을 찾았고요. 코치에게 첫 말을 합니다. 저는 코치님처럼 그런 우락부락한 근육은 싫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근육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근육을 만들려면 죽을 똥 살 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운동이나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운동의 부작용, 지나친 운동이 독이라는 그런 생각을 걱정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은 운동을 안 해서 걱정이지 운동을 많이 해서 문제인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량이 우리 건강에 좋은지 한번 대략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어느 정도의 운동이 건강에 좋은지 연구조사의 결과가 좀 다양하고요. 어떤 결과들은 반대되는 결과도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즉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지 건강에 좋은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량을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본 수치를 참조하면서요. 자신이 직접 뛰고 걷고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적정 운동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표본까지요.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운동량에 대한 두 가지 수치를 먼저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요. 2015년에 덴마크에서 이렇게 나온 논문에 의한 것인데요. 달리기는 누적거리로 일주일에 48km 이내, 걷기로는요 일주일에 74km 이내가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네, 이 정도 운동에서 까딱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네,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가 다르겠지만 대략 한 시간당 우리가 10km 정도 이렇게 시간당 뛴다고 생각하면요. 5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뛰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걷기는 조금 빨리 걸으시면 시속 5, 6km 정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에요. 13시간 정도를 걸어도 아무 문제 없고 좋다는 것, 적정 운동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수치죠. 네, 그 다음에 참고할 건요. 2018년에 발행된 미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가이드예요. 이런 것에 의하면요.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어도 2시간 30분에서 5시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혹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요. 이 중강도의 절반량인데요. 절반으로 줄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 15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를 갖다가 운동을 하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특별한 시간은 말하지 않는데요. 2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요. 5시간 이상의 중강도 이상,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다 더 좋은 건강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평균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죠. 달리기죠. 5일 달리기를 한 2시간 정도는 평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강도 걷기죠. 이건 한 2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운동량은 뭐냐면 주중 3일 달리기를 하는 것인데요. 평일에는 2번, 그러니까 50분 정도짜리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리거든요. 50분 정도 달리기.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한 1시간 반 정도 달리기. 그러니까 한 3시간 달리기와 그 다음에 주말에는 주말에 하루요. 주말 하루 주로 일요일인데요. 우리 와이프 마누라와 걷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거든요. 그거 그리고 평일에도 적어도 뭐 30분 정도는 걸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2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운동량은요,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제 운동량은 나름대로 5, 6년 동안 운동을 갖다가 꾸준히 나름대로 해온 저 기준에서 하는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적정 운동량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그때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적정 운동량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운동량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년 친구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동량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걷지도 않던 사람이요. 갑자기 뛰면 부상을 입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무리하게 되면 몸살이 걸리고 근육통 걸리겠죠. 그래서 현대 자신의 몸 상태에서 조금 힘들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 그 자기의 수준이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단계별로 운동량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매일 또 이제 운동하는 것보다는요, 격일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정도는 쉬는 거죠. 하루 정도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요, 운동 후에 휴식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요, 그때 우리의 근육이 회복되면서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한다고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임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요, 꾸준하게 적정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년 친구 여러분, 일주일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걷고 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번 정도 근력 운동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가장 일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걷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뛰고, 거기서부터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운동량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죠. 네. 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시고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바이나.